대장동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 구속됐으니 이제 더 윗선으로 수사가 옮겨갈까요? 검찰의 수사 상황 사회부 임성재 기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이 배임과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면서 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인데요.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뇌물 혐의는 어떻습니까?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정작 영장에는 8억 원만 적시가 됐어요. 예, 일단 영장에는 8억 원만 적시가 된 게 맞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수백억 원대 금액과는 간극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 소유 천화동인 1호가 사실은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밝히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뇌물 규모도 함께 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가 참 말이 많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확보된 게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두고서는 여러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창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검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당시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휴대전화는 어디 간 겁니까? 상당히 궁금하신 지점인데요. 일단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폰이 2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연락이 많아서 한 대를 폐기한 건 맞지만 이건 최근 사용했던 휴대전화라서 중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정작 대장동 의혹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은 이 판매업자를 통해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폐기했고 또 한 대는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이다. 본인이 떳떳하면은 다 밝힐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측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처음 조사에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기 전날 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다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물급 고문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는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최근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에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죠. 박 전 특검의 아들이 이 분양대행사 대표가 운영하는 한 벤처기업에서 석 달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이 분양대행사 대표에 대해 아주 먼 인척은 맞다면서도 돈이 건네진 경위 등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왜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50억 원 퇴직금 논란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근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철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제시한 영장에는 곽 의원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아들 병채 씨는 참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초 아들 병채 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이 문화재 문제를 해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곽 의원이 이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문위원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에 있을 때 그렇게도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까지 정말 풀어야 할 의혹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